안녕하세요. AI 회계사 박규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을 통해서 한번 AI를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료 콜앱을 이용을 해서 AI 두뇌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실험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혀 여러분들은 코딩 그런 부분을 모르셔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색다르게 AI도 깊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AI도 어떻게 빠르게 답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깊은 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그리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구글 콜앱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실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체험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근에 나오는 AI들이 사고를 추론을 하는 방법이 다양하구나를 한번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실험 또는 실습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시는 그런 하나의 기회로 생각해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드린 듯이 구글 콜앱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오픈 AI에서 최근에 나온 GPT-OSS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만 AI가 얼마나 깊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경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료 콜앱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AI와 좀 더 친숙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쯤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드는 하나의 툴이지 이제는 더 이상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GPT-OSS를 오늘은 쓸 건데 오픈 AI에 이 부분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챗GPT가 사실은 지금까지 클로즈드 폼, 즉 자기네들의 코드를 그다음에 그런 가중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오픈소스로 공개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실습은 다음과 같은 걸 통해서 한번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번 목차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콜앱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리즈닝 추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데이터를 준비해서 모델도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또다시 추론을 통해서 답을 한번 구해보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챗GPT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저희들이 이제는 챗GPT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런 챗GPT나 생성형 AI가 그 안에서 어떻게 생각의 깊이를 달리하는지를 한번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콜랩에서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언슬롯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할 건데 그 툴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콜랩에서 관련된 라이브러리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이와 같이 까시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언슬롯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이 대규모 언어 모델, 이런 챗GPT나 이런 트랜스포머 같은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을 더 빠르고 더 적은 메모리로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게 만든 최적화 툴입니다. 그 안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저희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생성형 AI를 말씀드리면서 이 텔레비전도 저희들이 텔레비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작동 원리를 되는지 원리를 몰라도 텔레비전을 한없이 즐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AI를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와 같이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사용할 모델을 불러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모델을 불러오실 거고요. 여기에서는 GPT-OSS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불러온다는 거, 그 부분 정도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구글 콜앱을 굳이 이렇게 그다음에 무료로 하는 부분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이 AI가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문가들만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용자분들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거 할 때도 이렇게 저희들이 깊은 걸 알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만 삽입 양자 회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을 가볍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이 안에서 그죠? 예, 모델을 불러오면서 예, 양자와 즉 가볍게 만드는 부분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예전 같으면 1, 20년 전에는 이런 코드들도 하나 있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드를 어디다 다 써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암기 비슷하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전혀 그럴 세상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모델을 불러오는 과정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역시 제가 미리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로라라고 하는 학습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전체 LLM 모델을 불러와서 전체를 다 학습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학습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학습을 하는 경우에서도 학습 방법이 다양하듯이 인공지능에 있어서도 학습 방법이 다양하고요. 요 로라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챗GPT라든지 이렇게 생성형 AI 또는 AI의 모든 기존 학습했던 거를 전체를 다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학습을 시켜서 이 학습 효율을 높이든지 또는 빠르게 학습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밑에도 써놨습니다만 전체 파라미터 중에서 예를 들어 전체 파라미터가 100, 예를 들어서 100조 개다. 그러면 그 중에서 1%, 예를 들어 1조 개만 다시 학습을 시켜서 가볍고 빠르게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라라는 학습 방법을 시키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들 오늘 핵심 부분입니다. AI도 깊게 생각하는 경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깊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죠. 그렇지만 무언가 빨리 대처해야 되는 경우에는 빠르게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속도는 빨라집니다만 생각의 깊이는 낮게 되죠. 인간의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럼 그러한 부분들이 인공지능, 즉 이렇게 GPT와 같은 생성형 AI에서도 그런 사고의 깊이를 또는 사고의 속도를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시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오늘 사용하고 있는 이 GPT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로우, 미디엄, 하이 이 세 가지의 옵션을 통해서 로우라고 하면 생각의 깊이를 여기 보시면 얕게 하지만 대신 빠른 답변을 요구할 때, 그 다음에 미디엄, 반대로 하이인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깊은 사고를 해서 정확도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속도가 대신 많이 걸리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디엄은 당연히 그 중간 정도에서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이런 AI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유도, 템퍼러처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 양. 물론 여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토큰이라고 했습니다만, 그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즉, 다양한 방법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사고의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최적의 옵션을 선택할지가 결정이 됩니다만 일단 오늘 포커싱은 이게 로우, 미디엄, 하이 이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우선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코드 부분은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다만 이 코드 부분의 중요한 코드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하고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드 부분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우라고 하면 이렇게 로우라고 해서 이렇게 리즈닝 에포트, 그죠? 추론의 노력,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low라고 선택했을 때 그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제가 기존에 다른 분이 해 놓으신 그 코드를 예, 제가 출처도 밝혀 놨습니다만 그 좀 이게 X의 5승입니다. 즉 5승을 하니까 지금 현재 이게 여기 보시면 토큰의 요 개수도 작기 때문에 이렇게 쭉 풀어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시면 이렇게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즉 제대로 대답을 아직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움은 그 부분은 지금 상관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디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미디움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미디움으로 돌아갑니다. 즉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맥시멈 토큰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5차 정도를 풀려고 하면 좀 더 긴 토큰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가다가 이렇게 답이 끊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그런 부분도 하나 경험해 보시는 부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신 하이라고 하면 그죠? 가장 깊은 추론, 정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변형시켜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한번 이번에는 쉬운 문제, 그 다음에 토큰도 좀 여유롭게 해서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코딩을 통해서 제가 본 부분은 여기 보시면 문제를 그죠? 예, 여기 x의 제곱 즉 2차 방정식으로 그죠? 그 수준을 좀 낮췄습니다. 그렇게 하고 답에 할 때는 그 근만 표시하라 이렇게 하고서 돌렸더니 이와 같이 low, medium, high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답이 나왔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토큰이 충분하게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뒤에 가서 이 토큰이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근 가장 low로 돌렸을 때도 근은 2와 3 그죠? 이거 답이 맞습니다. 그 방정식에 그죠? 그 근은 맞췄습니다만 그 토큰이 좀 짧아서 잘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이 네, 요 부분이네. 제가 여기에서 충분한 토큰을 주고 동일한 그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맥스 토큰 같은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는 510이라고 줘서 점을 돌리고 봤더니 이와 같이 모든 다 답이 나왔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근이 3과 2 이런 식으로 해서 올바르게 문제가 답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기가 지금 좀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로우, 미디엄, 하이에서 그죠? 답은 다 2와 3이 나왔고 그 특징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로우는 빠르고 짧은 그 사고 체계를 갖고 그렇지만 하이인 경우에는 느리지만 그 깊게 생각하는 여기 보시면 내부 추론에서도 문제를 정의하고 인수분해도 해보고 그다음에 근해 공식을 써서도 해보고 그죠? 저희들도 학교에서 2차 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인수분해를 통해서 푸시는 방법들도 있고 그죠? 근해 공식을 통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GPT-OSS에서도 그와 같이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GPT나 클로드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당연히 2차 방정식 주면 쉽게 풉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안에서 작동을 해서 푸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추가적인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죠?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 5단계입니다. 이 부분. 그죠? 데이터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데이터에서는 저희들이 허깅 페이스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그죠?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그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죠? 이렇게 트레인 학습을 시키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트레인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습이 된 다음에는 지금 이 학습 과정이 이렇게 쭉 돼서 학습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 좀 더 궁금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실습을 해보시면서 하나하나 궁금한 단어라든지 또는 용어 그런 부분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불러다가 다시 추론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추론을 시키는 경우에서 혹시 제가 기존에 제가 참고한 그
코드에선 언어를 써서 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랑스어로 풀면,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프렌치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더니 프렌치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됩니다. 즉 프랑스어가 제대로 작동되는 게 보이지는 않고 다 영어로 작동되는 부분만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 코리안이라고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코리안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그 토큰이 짧아서 잘리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 부분은 답도 틀리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제가 코리안이라고 하고 그 과정도 짧기 때문에 답이 틀리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런 변수들을 바꿔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AI가 이런 속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구나 를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는 그런 참 재미있는 과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영어로 하고 이 문제도 2차 방식으로, 그죠? 2차 방정식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쭉 풀어봤습니다. 풀었더니 역시 이것도 지금 토큰의 개수가 크지 않아서 여기 보시면 맥스 토큰이 64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다가 잘렸습니다. 아마 저거 늘려주시면 아마 올바른 답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거에 제가 준 문제는, 그죠?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6.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푸시든지, 그죠? 학교에서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을 써도 해도 답은 2와 3이 나올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짧게 잘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맥스 토큰을 늘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종 답의 포맷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답을 루트, 근의 값만 말해줘, 이렇게 말해주시는 것도 여러분이 한 가지 또 프롬프팅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돌렸습니다. 120벨 토큰으로 돌렸을 때, 그죠? 그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좀 더 길게 나오죠, 답이. 그죠? 그리고 2와 여기 보시면 루트 근이 2와 3이라고 하는 부분도 맞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256 토큰, 그거의 2배, 즉 256 토큰 이렇게 바꿨을 때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2배, 522 토큰이라고 했더니 그 답이 훨씬 더 길어진 부분이 있죠. 2와 3.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바꾸시면서 한번 실습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된 모델 같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허깅 페이스의 허브의 그 계정 같은 부분들이 있으면 허브에도 같이 올려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시면 다시 불러오다가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실제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은 구글 콜랩으로 해서 여러분 했습니다만, 좀 더 여러분들의 노트북에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다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실습한 걸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무료 콜앱을 통해서 AI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가장 그런 부분들은 이 AI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그 사고방식을 낮게, 얕게 하는지, 대신 속도는 빠르게, 또는 어떻게 하면 생각을 깊고,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사고를 하는지를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챗GPT를 통해서 하면 당연히 그죠? 답이 훅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 안에서 한 겹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젠 AI도 그 시간, 메모리, 양,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고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실습 아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혹시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뭐 좀 더 재미난 아이디어라든지 다른 제안 사항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도 한번 저도 고려를 해서 다음
영상이라든지 그런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주제를 선택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